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진인 조은산, 요즘 아주 국민적인 인기인이 되어 있죠. 그 시무칠조란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아주 국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기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 만인소, 이렇게 제목 붙인 글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요, 자신은 경상도 백두 김모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백두라는 걸 봐서 나이가 좀 들었다 이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은산 씨를 탄핵하는 그런 글이 아니고요. 그 글을 빗대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풍자적인 글이죠. 풍자가 철철 넘치는 글을 이 두 사람이 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성인데요, 필명이 3호 어묵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거기다 시리즈로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이런 제목의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글투가 굉장히 풍자적인 위트가 넘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조은산 씨나 또 이 3호 어묵, 이 두 분이 다 39이랍니다. 젊은 사람들이죠. 그 점에서 더 주목이 됩니다. 근데 이 풍자적인 글쓰기가요, 이제는 정치권으로도 확산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 근데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죠. 근데 이분이 4일 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세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검찰 개혁을 흔들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름, 이건 소름 이 말이죠. 소름, 이제 소름 이런 것 땡땡땡 하고 난데 맞습니다.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2년 전에 추미애 씨 아들을 탈영시킨 겁니다. 그렇게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실업률을 폭등시키고 국가 부채 천조로 늘리고 부동산을 폭등시킨 것도 검찰의 음모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도, 시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내연녀를 폭행한 것도, 청부살인에 골프채로 부인을 때려 죽인 것도, 시무칠조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도, 조국 흑서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독재자의 민낯이라고 비판한 것도 모두 윤미향 사건, 유재수 사건, 조국 일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두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조작입니다. 회의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말라는 이 말이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모든 게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오래전부터 그런 음모를 꾸며왔고 실행해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웃은 거죠. 누구를? 추미애 장관이나 정부를 비웃은 거죠. 비꼰 거죠. 그래, 검찰 개혁이 이런 거냐? 김종민 의원에 대해서도 한 말이죠. 이런 걸 이렇게 검찰이 해왔으니까 그게 맞네. 검찰이 검찰 개혁을 흔들려고 이런 짓을 했네. 이런 식으로는 지금 비꼰 겁니다. 풍자라는 것은요, 정서에 바로 와닿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글의 호소력이 더 큽니다. 민심에 호소하는 데는 이게 아주 정색을 하고 얼굴 붉혀가면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골계열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초장왕 시대의 우맹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초장왕이라면 기원전 7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춘추시대죠. 춘추시대 초장왕의 궁정에 음악가로서 우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도 아주 크고요. 얼굴도 잘생겼고, 또 언변도 아주 좋고 해서 인기를 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야기인데요, 어느 때 초장왕의 가장 사랑해 마지 않던 애마가 죽었습니다. 말이. 근데 왜 죽었냐니까 너무 잘 먹여가지고 비만증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임금은 말이죠, 이게 아주 애통해 하면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대보의 예로서 장사를 치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송널을 따로 만들어요. 그 송널도 만들고 그 건널도 만들어라. 그리고 신하들은 상복을 입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들으니까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그 임금의 애마지만 이건 너무한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응? 앞으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가만 안 둬 죽일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지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우맹이 궁궐문을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놀라워. 아니 자네 왜 그래? 이랬더니 아니 세상에 말이죠. 초나라같이 우리 초나라같이 이 큰 나라에서 임금이 가장 사랑에 맞지 않던 말이 죽었는데 이걸 대보의 예로서 장례를 치르다니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의 예로서 치러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옥을 깎고 다듬어서 송너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래나무로 건너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느릅나무, 뭐 단풍나무, 농나무 이런 걸로서 이제 그 횡대를 만듭니다. 그 횡대라는 것은 이 관 옆에다가 이제 관을 묶고 나면 그 옆에다가 회를 가지고 횟가루를 가지고 섞어 넣어 가지고 이 관을 보호하도록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횟가루가 이제 뿌리다 보면 관 위에도 묻고 할 테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렇게 횡대를 그러니까 큰 두꺼운 나무판을 가로로 이렇게 여러 장을 가지고 관을 덮습니다. 그걸 횡대라고 그러는데 이 가래나무, 덧날 가래나무도 이것도 굉장히 이제 뭐 단단하면서도 이제 가벼운 나무고 고급 목재지요. 그 다음에 뭐 느릅나무라든지 농나무라든지 단풍나무 이것도 마찬가지 아주 좋은 목재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이 무덤을 파괴하고 노인들을 동원해서 흙을 저나르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나라, 제나라의 사신들을 앞에 세우고 또 위나라, 한나라 사신들을 뒤에서 호위케 하라고 말이지. 그 다음에 애마에 이제 묘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 사당을 지어야 된다고. 사당을 짓고 난 뒤에는 오만 좋은 고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좋은 음식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만호의 업을 하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앞으로 그 묘하고 사당을 관리해야 된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이 소문이 제후들에게 전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제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초나라의 왕은 신하들은 천하게 여기고 이 말을 저렇게 애지중지했다. 이렇게 소문이 쫙 잘 퍼져줄 겁니다. 이랬더니 왕이 내가 이 지경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었던 거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 어떻게 하다니요. 왕 자신을 위해서라도 육축의 예로서 장례를 치러야죠. 육축의 예가 뭐냐? 아니 육축의 예라는 것은 부뚜막을 건널로 삼고 그 다음에 구리소치를 이거 송널로 삼아서 거기다가 뭐 이 생강도 넣고 또 대추도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끓이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나무는 이제 목난 이 나무 근데 목난나무 이게 아마 그 화력이 좋은 모양이죠. 그걸 넣고 또 거기다가 이제 볏집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꽃으로 옷을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 장속으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궁중 요리사 불러가지고 이거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하되 소문내지 마라 이렇게 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신하들은 안 됩니다 이러니까 왕이 화를 냈죠. 근데 우명이 들어서서 이렇게 하니까 임금이 그게 옳은 말이거든. 근데 이 초장왕이 누구냐면요. 춘추 5패 중에 한 사람입니다. 패자 5명의 그 유명한 춘추 시대에 각 나라에 그렇게 5패가 있었는데 그 중에 초나라의 이 장왕도 5패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패자란 게 뭐냐? 그 전체 제후 중에 우두머리를 패자라고 그럽니다. 가장 강성했던 나라를 만든 사람. 근데 그 정도가 되니까 품도 그만큼 넓었죠. 그래서 자신이 깨달았으면 그걸 뭐 아무리 이게 말이죠 자신이 창피한 일이라도 그냥 수용합니다. 수용해가지고 그 우명이라는 사람의 말까지도 수용해가지고 그대로 지킵니다. 이게 말하자면 패자 그 대담함이죠. 관대함이고 포용력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풍자라는 게 왜 생겼냐면요. 대개는 보면 시대가 좀 이게 어수선할 때
이럴 때 이제 이 풍자적인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래가 어둡고, 그 다음에 나라는 자꾸 뭐 기울어져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집권자나 그 집권 세력은 남의 말을 전혀 안 듣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항상 어떤 불안 속에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게 풍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왜? 바로 말하면 원수같이 여기니까. 그래서 요즘도 보면, 근데 본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아주 독보적으로 이끌어왔죠. 그런데 지금 이제 풍자 전업 작가들이 많이 생겨날 판입니다. 조은산 씨, 그 다음 뭐 사모어묵, 거기다가 백두 김모, 이런 사람들. 근데 김웅 이 의원도 보니까 거의 자질이 충분해 보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위기 신호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하산길 아닙니까? 이런데 자꾸 자기 고집만 피워서 안 되죠.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국하고 무슨 추미애 이 사람을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마음의 빚을 많이 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지, 개인의 의리가 국민과의 의리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조국, 추미애 이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하찮게 여겼다,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어디 잘못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대통령도 잘 되고, 대통령이 잘 돼야 국민도 잘 된다,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정부가 뭐 일을 아주 잘못해놓고 거기에 반발하면 무조건 싫어하고 말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의사들 그 집단 파업하니까 대통령 이른바 우리말로 삐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간호사들 치켜 올려주고 말이지, 자기의 SNS에다가. 그래놓고 나중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이 직접 썼느니 안 썼느니 또 논란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좀 말을 잘 들어가지고 무슨 뭐 협상 잘 돼가지고 이제 서로 서명하고 합의하고 하니까 이제는 또 의사들 보고 그 헌신 덕분에 이렇게 잘 돼가고 있다고, 코로나 잘 진정되고 있다, 또 그런 소리 하고. 대통령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도 내줄 건 내줘야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요,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저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뭐 검찰 개혁이라는 이 시대적 과제, 그것을 자기 사명감으로 알아서 할 수는 있는데, 요즘 저렇게 버티고 고집 피우고 말이죠, 아무한테 가서 버릇없이 큰 소리 치고 하는 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있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저래서 더 흥분하고 있는 거죠. 조국 전 법무장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뭐 자녀들 그 부인 자기까지도 그렇게 걸려있죠. 추미애 법무장관 현직 장관이면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걸려있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스스로가 자기의 도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비켜나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근데 대통령이 그 눈에 안 보입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러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품을 더 넓혀야 돼요. 이 풍자가 만연하는 시대는 대통령한테는 별로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비꼬고 조롱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조롱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모욕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국민들이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는 만약에 기분 나빠서 안 되더라도 그럼 풍자라도 받아들이세요. 시무칠조, 만인소, 그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읽고, 진중권 교수 이런 사람들, 또 조국 흑서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기지가 넘치는, 그 다음에 좀 조롱도 섞였지만은 그러나 정말 진심이 담겨서 있는 그런 글을 진지하게 읽으세요. 언제까지 뭐 힘은 나한테 있을 거다, 시간도 나한테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를 뭐 강력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현혹돼 가지고 뭐 대깨문, 문빠 이런 사람들이 충성맹세, 또 그 사람들이 그 기세 여기 얹혀가지고 나는 언제까지나 힘을 쥐고 있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죠, 폭주를 해가면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낭떠러지가 있죠. 대통령이 그런 낭떠러지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풍자가 재밌기는 하지만 이 풍자적인 이런 글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기 전에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